안녕하세요. 여의도 아재의 감성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문장이 튀어나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서운 게요.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혼자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번 떠오르면 잘 안 나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화제의 JTBC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무싸. 이거 단순한 드라마 아닙니다. 약간 우리 머릿속 로그 기록 열람하는 느낌입니다. 보는 순간 이거 나 들킨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일단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 드라마는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하게 감정을 이입하죠.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근데 이 드라마는 그걸 안 합니다. 아예 선을 지워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도 무너져 있고 망한 사람도 이상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쯤입니까? 이 질문이 꽤 오래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황동만. 이 사람 겉으로 보면 그냥 40대 무직입니다. 근데 이 설명만으로는 너무 얕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이 사람은 20년째 영화 감독 문턱에서 떨어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본인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감독은커녕 생활 자체가 거의 무직에 가깝습니다. 이게 더 우픈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 하루 루틴이 거의 이렇습니다. 형편없는 영화 보면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욕합니다. 야, 이게 영화냐? 이런 걸 왜 돈 주고 보냐? 근데 좋은 영화 보면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왜 나는 이걸 못 만들지? 이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욕하면서도 괴롭고 잘 만든 걸 봐도 괴롭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고통입니다. 완전 감정의 양방향 지옥입니다. 거기다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원 강사 자리도 위태롭고 사채 독촉 전화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입 다물고 살아도 이해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입만 열면 독설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라마가 꺼내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감정 워치. 이게 뭐냐면요, 감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동만이 40대 무직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계가 거의 폭주합니다. 불안과 질투로 빨간불이 켜지고 심박수가 치솟고. 여러분, 이 장면 웃기죠? 근데 웃다가 멈춥니다. 왜냐면요, 이거 우리 얘기거든요. 누가 요즘 뭐 하세요? 물어보면 괜히 말 길어지고, 친구 잘 나가는 얘기 들으면 괜히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SNS 보다가 갑자기 앱 꺼버리는 그 순간, 그때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삐삐. 단지 우리는 소리만 꺼놨을 뿐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박경세. 이 사람 성공한 영화 감독입니다. 작품 잘 나가고 업계에서 인정받고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황동만 앞에만 서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인간 심리가 하나 나옵니다. 사람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보다 나를 오래 본 사람 앞에서 더 불안해집니다. 경세에게 동만은 그냥 못난 친구가 아닙니다.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인간입니다. 내가 별거 아니었던 시절, 허세 부리던 시절, 망했던 시절, 그걸 다 본 사람. 그래서 경세는 동만을 보면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공격합니다. 겉으로도 비꼬고 속으로는 더 심하게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머릿속에서는 없애버립니다. 근데요, 아무리 공격해도 동만은 계속 살아납니다. 총 맞고도 살아나고 욕 먹고도 살아나고 무시해도 살아납니다. 이쯤 되면 좀비죠. 근데 이 좀비 사람이 아닙니다.
경세의 열등감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상상하며 괴로워한다. 경세는 동만이라는 사람보다 동만의 시선 속의 나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상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랑 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간은 남의 눈 때문에 사는 거네. 맞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여기서 한 번 더 틉니다. 동만의 인생에 처음으로 초록불이 켜집니다. 변은아. 이 사람이 던지는 말 단 한 문장입니다. 시나리오 궁금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상은 동만을 40대 무직남이라는 라벨로 보는데 은하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봤습니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게 된다. 동만은 그동안 소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들어볼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워치에 초록불이 켜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인정이 중요하네. 맞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정은 너무 쉽게 바뀝니다. 오늘 초록불, 내일 빨간불입니다. 경세를 보세요.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근데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봐주면 끝인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인간을 자기 해석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동만은 무직이라는 사실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고통이고 경세는 성공이라는 사실보다 나는 들킬까봐 불안한 인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싸움은 성공 대 실패가 아닙니다. 해석 대 해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잡겠습니다. 은하가 동만을 인정해주면서 초록불이 켜졌죠. 그건 분명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봐주면 나는 끝이 아닌가? 그리고 이 작품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다. 인정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조금 웃기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평생 남의 평가 그래프만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내 그래프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걸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불이어도 괜찮다. 근데 네 전부는 아니다. 이 작품의 좋은 점은 이겁니다. 인물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경세는 동만을 계속 깎아내리고 동만은 또 세상을 향해 독서를 뱉습니다. 굉장히 날 것 그대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행동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상하게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 생각보다 괜찮은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요. 이건 나는 가치 있고 싶다는 증거니까요. 혹시 요즘 내 안에서 빨간불이 계속 울리고 있다면 그건 고장난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 중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혹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한마디로 초록불이 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 드라마 결국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꺼져 있던 마음에 불을 켜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을 붙잡고 싶고 그 인정에 기대어 조금 더 버텨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인정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질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까? 이 드라마는 그 질문 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가 너를 봐줄 차례다. 남의 시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그게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버티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